1980년 7월 20일 마산의 한 검문소 부근에서 한 대의 택시가 버려진 채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사라졌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31세의 여성 운전기사 최 씨.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보고 특별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끔찍한 연쇄살인의 서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80년과 1981년 마산에서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한 4명의 여성 택시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들의 범인이 동일범이라는 생각조차 없이 수사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상한 살인 사건들이 신문에 등장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을 잡을 수 없었죠. 첫 사건은 81년 2월 11일에 일어났습니다. 평화아파트 옆 빈터에서 37세의 여성 택시기사 이 씨가 발견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택시 트렁크 안에 나체로 숨져 있었습니다. 이 씨는 허리띠로 목이 졸려 살해되었고 옷은 시신 밑에 뭉쳐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그녀의 손목 시계와 현금 2만 5천 원, 주먹 크기의 돌, 그리고 스타킹 한 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금품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을 봤을 때 강도살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씨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치정 관계에서 벌어진 살인일 가능성을 제기했죠. 강도살인이었다면 동네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나 정과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겠죠. 하지만 단 9일 후 두 번째 희생자가 나타났습니다. 2월 20일 오전 7시 마산 중성동 청자가구 앞에서 또 한 명의 여성 택시기사가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금성교통 소속 24세의 여성 성 씨였습니다. 그녀 역시 목이 졸려 살해되었고 옷이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살해 수법은 첫 번째 사건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도 단순 강력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죠. 이 두 살인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나자 언론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언론에서 취재를 시작했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1980년 7월부터 1981년 2월까지 마산에서 총 3명의 여성 택시기사가 살해되었고 1명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제야 경찰은 연쇄살인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마산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인의 몽타주를 제작하고 택시기사 6,3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살인사건인데도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라는 가능성조차 생각하지도 않았던 경찰이 증거물이나 단서 수집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사이에는 약 6개월 정도의 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 이후부터 네 번째 사건까지는 불과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발생했죠. 이러한 패턴은 연쇄살인의 특징 중 하나인 휴지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휴지기란 연쇄살인범이 첫 범행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되돌아보며 충동을 억제할 수도 있고 경찰의 수사 동향을 살피면서 조심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살인의 욕구가 커지고 점차 범행 주기가 짧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1981년 2월 마산에서 발생한 여성 택시기사 연쇄살인 사건도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6개월의 긴 휴지기 후 두 번째 살인이 일어났고 이후 점점 범행의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고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죠. 아무튼 경찰도 사건을 개별 사건이 아닌 연쇄살인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긴 했습니다. 여성 택시기사만을 노렸고 차를 범행 현장에서 옮겨 유기했으며 피해자들은 모두 목이 졸려 살해당한 후 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는 남아있지 않았고 수사는 점점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범인이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연쇄살인범을 떠올리면 테드 번디 같은 고지능 사이코패스를 떠올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범 중 하나인 이춘재만 보더라도 엄청난 계획을 짜며 경찰의 수사망을 벗어난 고지능은 아닙니다. 마산 여성택시 기사 연쇄살인 사건도 마찬가지 경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신도 그 자리에 그냥 두고 갔고 굳이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자 마산 시내 택시 회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성 운전기사는 위험하다. 더 이상 고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결과 여성 택시기사들의 채용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여성 운전사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내가 다음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 라는 두려움 속에서 한 명씩, 두 명씩 택시 운전을 그만두기 시작했죠. 1980년 초까지만 해도 마산 시내의 39명이었던 여성 택시기사는 1년 만에 5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1981년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4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DNA 분석으로 해결된 것처럼 이 사건도 DNA가 보존되어 있었다면 지금쯤 범인이 밝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사건을 알지도 못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아직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이 단순 강력 사건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연쇄살인인지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